이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여우와 늙은 여우가 사냥을 나가면은 어떤 여우가 사냥을 더 많이 할 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젊은 여우는 힘이 좋고 막 재바르니까는 막 사냥감을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힘차게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늙은 여우가 사냥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죠. 늙은 여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냥감의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탁 덮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게 뛰지 않아도 사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촌에서 농사 질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농부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막 힘차게 하는데, 늙은이는 그냥 담배를 옆에 꽂아물고 느릿느릿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양반이 언제 일을 끝낼 건가 하는데, 저녁에 가보면은 젊은 농부보다 나이 든 농부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노인한테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것도 나이 들었으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의 일면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못 배운 놈이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시고, 제가 그 참고 문헌을 기재할 테니까는 그쪽을 찾아가서 더 많은 지식을 얻으시고, 또 우리 어느새 식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이 분야에 또 전문가가 또 들어오시면은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맡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형편 없지만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환율이라고 그래요. 이 환율 정책인데,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이 몇 대 몇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죠. 미국 달러 같으면 보통 1대 1000, 1달러면 우리 돈 한 1000원에서 1100원. 일본 돈 같으면 일본 돈 1엔이 우리 돈 100원 내외. 중국 위엔화는 한 190원 내외 이렇게 가는가 봐요. 이게 서민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역대 정부 중에 극심하게 고환율 정책을 써온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었는데요. 우리 돈 1000원이 미국 달러로 1달러다고 했을 때 우리 돈을 1200원으로 올렸을 때, 1대 1200원일 때 이때 환율을 높인다고 한다는구만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할 때 하고 1달러에 1200원으로 변동시킬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만약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네들은 1달러 가지고 우리 물건 1000원어치 샀는데 고환율 정책을 쓰면 1달러 가지고 12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우리 물건이 싸졌으니까 많이 수출할 수가 있겠죠. 딴 나라하고 비교하는데 한국은 고환율 정책을 써서 물건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게 어느 부류입니까? 대기업 부류겠죠. 그러면 이 고환율을 정책을 쓸 때는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수입을 할 때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전에 1,000원만 주면은 뭐 기름이든 설탕이든 뭐 곡물이든 이런 원자재를 1달러씩 사왔는데 이제 1,200원을 줘야 1달러어치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수입하는 기업은 손해죠.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하는 게 값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고 또 설탕값이 오르고 이런 원자재 값이 오르면 국내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의존율이 거의 100%에 달한대요. 이렇게 수입하는 물건이 비싸지면은 내가 받는 봉급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전에는 100만 원 갖고 기본 생활이 됐는데 이제는 120만 원을 들여야 기본 생활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에 200만 원 받던 봉급이 사실은 160만 원이나 170만 원 받는 현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쓸 때는 수출기업, 대기업은 유리한데 수입기업, 중소기업이나 이 자영업자들이나 서민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물가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말이 많았고 물가가 급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급이 줄어들면은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봉급을 타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 외에 내가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소비를 안 하려고 하겠죠. 소비를 안 하니까 시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죠.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덜 만들죠. 공장에서 물건을 덜 만드니까 사람을 덜 뽑겠죠. 사람을 덜 뽑으면은 또 실업률이 늘겠죠. 실업률이 늘면은 또 돈을 쓰지 않겠죠. 쓰지 않으면은 또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대기업은 이제 호황을 맞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은 틀림없이 경제가 발전했는데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내지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1대 1000으로만 잡아도 환율 3만 불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는 한 가구에 4사람이 산다. 그러면 3, 40이 1억 2천만 원. 가구당 1억 2천만 원 소득이 되어야 평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구당 1억 2천만 원 되는 그런 집 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국민들 중에 상위 5% 안에 들어야 가구당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뭐냐 이거예요. 그 도대체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다 3만 5천 불이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한율 정책과 같은 것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서민 경제가 그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 그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경제를 뭐 망쳤다고 그렇게 막 조중동을 미시해가지고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수당에서도 뭐
한생경제니 뭐니 하면서 연극까지 해가면서 막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권 때보다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노무현 정권이 그 경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뽑을 때 무슨 마음으로 뽑았습니까? 저 양반은 기업가 출신이라 가지고 경제는 잘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경제하고 국가 경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그래요. 한 예로 저 산골짜기에 외딴 집이 독가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기업 경제 면으로 봐서는 그 골짜기에 전봇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기 공급해가지고 전기세 받아가지고 남겠습니까? 그 기업 경제 같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국가 경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외딴 지역이라도 정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국리 민복을 위한 것이고, 이게 국가라는 존재의 가치인 것이죠. 이래서 기업가 출신 이명박이 뽑은 명분이었는데, 사실은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명박 씨는 이 사자방 비리라 그래서 4대간,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토탈 한 4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국부를 손에 입혔다는 말이 있어요. 400조면은 이명박 정권 때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큰 돈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우리도 지혜롭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택의 시기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늙은 여우처럼 또 나이 든 농부처럼 지혜의 눈을 가지고 선택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